아마 오늘 이야기는 처음 듣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게 저도 콘텐츠를 만들면서 느낀 부분인데 초반에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끝에 가면 고개를 좀 끄덕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큰 인사이트를 느끼면서 이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탕에 갔어요.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때가 많아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상하게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는 일종의 아버지의 규율 같은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샤워를 자주 못 했었거든요. 뭐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왔고 어쨌든 근데 이제 목욕탕은 버스를 타고 한 20분 가야 되는 그 시내에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 있었고 이게 이제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에 가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막 일주일에 2번도 가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오락실 때문이었어요. 오락실 때문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오락실 게임이 스트리트 파이터, 보글보글, 킹오브 파이터 이런 거였는데 이게 뭐 좀 해도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목욕하기 전에 한 번 가고 목욕 끝나고 한 번 가고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버스도 막 놓친 적도 많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너무 재미가 있다 보니까 목욕탕을 간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오락실을 가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게임에 푹 빠져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 오락실인데 오락실 사업이 그때는 참 잘 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한 상권에만 해도 막 4개, 5개씩 이렇게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유독 제가 이제 자주 가던 오락실은 특징이 있었는데 새로운 게임을 계속 들여놓는, 그러니까 일주일만 지나서 오면 듣도 보도 못한 게임이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있었어요. 그 재미에 이제 제가 그 집만 계속 갔었던 기억도 있는데 가끔은 그 주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게임 공략도 막 이렇게 해줬어요. 요건 요렇게 하면 더 잘 된다, 요건 요렇게 하면 더 오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주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었죠, 그 매장 자체가. 참고로 이제 좀 예쁜 여자 학생들도 꽤 많이 왔었는데 신기한 게 보글보글 하는 자리만 의자를 조금 더 좋은 걸 썼었어요. 예쁜 거를. 그 오락실 사장님이 정말 장난 아니죠. 어쨌든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오락실 얘기를 꺼내냐 하면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손님을 계속 오게 하기 위한 마약 같은 마법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갔던 그 오락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새로운 게임을 계속해서 이제 들여놓았는데 인기가 없는 게임은 바로바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일주일 또는 한 달 또는 분기 간격으로 저렴한 게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게임으로, 가격이 있는 게임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바꾼 거죠. 기대감을 이제 갖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한 거죠, 오락실 사장님이. 물론 뭐 다른 친구들도 그 오락실을 가장 좋아했었고 뭐 지금 와서 이제 드는 생각이지만 게임 공략을 해주는 것도 저는 한 몫을 했다고 봐요. 보글보글 의자도 이제 예쁘게 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당시 사장님 머리가 정말 좋다고 저는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자, 이게 이제 손님을 계속 오게 한다는 게 사실 장사에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이제 업종에 따라서 그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다 케바케예요, 어쩔 수 없이. 다만 우리가 이제 딱 한 가지의 법칙만 알게 되면 어떠한 뭐 장사에 있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자이가르니 효과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이가르니 효과라는 말?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무언가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는 현상을 말해요. 자, 이게 도대체 장사와 자이가르니과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전에 김밥천국이 있었죠.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쉬운데 김밥천국의 첫 전략은 저렴한 가격, 다양한 메뉴, 빠른 서빙, 부담 없는 공간이에요. 되게 뭐 그냥 문턱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잘 먹혔던 게 바로 다양한 메뉴였어요. 다양한 메뉴. 메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갈 때에도 다양한 메뉴를 이것저것 시킬 수 있었으니까 나눠 먹는,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구성을 갖춘 셈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뭐 한 5년 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된장국도 우리는 막 서로 같이 막 이렇게 퍼먹었잖아요. 김치찌개도 같이 막 숟가락 담궈서 퍼먹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점심시간에는 배도 고프고 허기가 지는 타이밍에 김밥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순대도 먹고 싶고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그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갈 때도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 좀 더 쇼핑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배부를 때 마트에 가는데 그게 다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뭐 결국은 김밥 천국을 가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함께 그곳을 찾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이가르니 효과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면 바로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김밥 천국의 그 수많은 메뉴를 다 먹어보지 못한 마음에 다음에 가면 이것도 먹어봐야지, 저것도 먹어봐야지, 신메뉴로 냉면이 나왔네? 다음엔 저걸 한번 먹어봐야지. 고구마 돈가스가 있네? 이건 어떤 맛일까? 치즈 돈가스가 있네? 이건 어떤 맛일까?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김밥 천국의 메뉴들이 이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요즘에는 깔끔하고 맛도 업그레이드가 된, 가격 조금 더 받아도 그런 매장들이 많이 나와서 좀 승승장구도 했었죠. 여튼 이제 자이가르니 효과는 이런 걸 의미해요. 또 가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것. 설령 이제 김밥 천국은 우연찮게 이런 심리 효과가 좀 통했다고 치지만 여타 다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 좋을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을 한 2주 정도 다녀왔거든요. 이제 그때 라스베가스를 가게 되면서 카지노를 갔었는데 이제 여기는 다시 와야 되는 이유가 한 100만 가지는 되더라고요. 100만 가지는. 모든 술, 음식, 안주 이런 게 다 무료이고 처음 보는 옆 사람들하고도 아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또 막 엉덩이 크고 막 비키니 입은 아가씨들이 막 다니면서 막 서빙도 해주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게임들도 엄청 많다 보니까 눈이 막 휙휙휙 이렇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강원랜드하고는 거의 뭐 차원이 다른 정말 게이머들을 위한 돈만 많으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물론 뭐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즐길 수 있어요. 1센트로도 게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도 자이가르니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작용된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이 게임도 해보고 싶고 저 게임도 해보고 싶고 다음에 오면 저 술을 달라고 해서 한번 마셔봐야지, 저 음식은 어떤 맛일까 뭐 등등 잘 짜야지 하나의 어떤 지상낙원을 표방하는 그런 상업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이가르니 효과라는 게 단순히 뭐 이런 상업적인 부분 그리고 뭐 메뉴가 많다거나 뭐 종류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찾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심리 법칙이 아니고 이게 이제 본 의미는 다른 곳에서 이제 따온 건데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심리학자 중에 이게 심리학 용어거든요. 심리학자 중에 자이가르닉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웨이터가 하는 행동을 좀 보다가 실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웨이터들이 보면 주문을 적지도 않고 2테이블, 3테이블 막 이렇게 막 받잖아요. 주문을 막 이렇게 적지도 않고 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다가 주문을 넣거나 이제 포스에 다 찍고 나서 물어보면 다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문을 넣기 전에는 포스를 찍기 전에는 파스타 하나, 봉골레 하나, 뭐 하나, 뭐 햄버거 하나 이것저것 다 기억을 하는데 주문을 다 넣고 나면 이제는 머릿속에서 아예 다 날아간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심리학자인 자이가르닉이 착안을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완성하지 못한,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방해를 받거나 또는 뭐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오히려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에 남고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사람은 학습을 하고 10분 뒤부터 바로 이제 망각이 시작이 되는데 하루가 지나면 이미 70%를 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냥 그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딱 지나고 나면 좀 더 많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중간에 문제를 푸는 중간에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냥 중단을 해버리면 아니면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냥 책을 닫아버리면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걸 어떻게 풀지? 어떤 법칙이 있지? 어떤 공식으로 풀어야 되지? 잠자기 전에도 이제 그게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남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자고 일어났을 때 갑자기 문제가 풀리는, 뭐 샤워하다가 산책하다가 그 문제가 바로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 없지 않으셨나요? 굳이 뭐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약간 그런 고민이 들 때 해결되지 않은 고민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매장 역시도 손님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자이가르니 효과에서도 이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에 적용을 하면 도움이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징어 게임, 수리남, 카지노, 글로리 다들 보셨나요? 보셨죠? 이 중에 한 개는 보셨죠? 어떠셨나요?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에 아예 이제 하루를 텅텅 비워놓고 볼 때가 많은데, 이 드라마들의 전개 방식도 그냥 다 자이가르니 효과를 사용한 거예요. 미친 듯이 궁금하게, 무언가 딱 한 편이 끝나고 다음 편을 새롭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미친 듯이 궁금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제 다음 편을 보지 않으면 아예 그냥 잠이 오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예전에 이제 한국 드라마는 촬영을 다 하면서 계속 하면서 방영을 동시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결말이 좀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심지어는 중간에 막 스토리가 아예 반전되어서 흥미를 잃기도 했었거든요. 회차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에서 만드는 드라마들을 보면 아예 다 찍어놓고, 아예 싹 다 찍어놓고 스트레이트로 다 방영을 다 해줘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독형 유료 모델에서는 훨씬 더 이제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매 회차 끝날 때쯤 해서 미친 듯이 궁금증을 유발을 시켜버려요. 빨리 자고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밤새 또 이렇게 막 보게끔 그렇게 짜증나게 좀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자이가르니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회원이 정말 많고 계속 회원이 등록을 하는, 끊이지 않는, 계속 생겨나는 그런 헬스장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헬스장은 늘 새로운 기기를 도입하기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자주 보던 기기들은 당연히 있고, 한 공간은 계속 새로운 기기를 도입해서 회원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오락실 마냥 게임 종류를 계속 바꿔가듯이 말이에요. 김밥 천국처럼. 제가 다니는 미용실도 약간 이런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이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세요? 뭐 스타일 체인지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뭐 머리를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예 스타일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막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제안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스크래치를 살짝 한번 넣어본다든지, 눈썹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구렛나루를 어떤 식으로 좀 한번 잘라본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를 한번 제안을 해준다라는 거죠. 지루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미용실조차도. 아마 바버샵을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그런 경험을 해보실 텐데, 바버샵을 가면 커트가 뭐 3만원, 4만원, 5만원, 뭐 10만원짜리 이렇게 비싼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끊지 못하고 계속 가는 이유가 계속 내 취향에 맞게 정말 잘 디자인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뭐 지루할 틈이 없죠. 최고로 대우를 해주고 최고로 머리를 잘라주니까. 심지어는 패션까지 코디를 해주는 그런 바버샵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지인이 오픈한 야키토리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다음에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위스키 종류가 엄청 많았어요, 그 집에. 제가 위스키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 칵테일은 가끔 마시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칵테일은 따로 없어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메뉴판에 보니까 칵테일 커스텀 제조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해달라고 하고 보니까 가격은 10,000원이길래 10,000원을 주고 마셨는데, 야, 이게 참 재미가 있고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자극이었죠. 다음에 또 오고 싶게 하는 그런 자극. 다음에는 또 와서 뭘 한번 주문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자, 여러분, 모든 장사는 일회성으로 끝이 나면 계속해서 새로운 손님을 계속해서 유치해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뭐 이게 관광지 성격에 무언가 뭐 있다면, 뭐 바다든 뭐 산이든 아니면 명소든 이게 우리 매장 근처에 있다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매장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대부분이 동네 상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지루해질 때쯤 지루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이벤트가 필요해요. 이벤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냥 막 가격 할인, 뭐 쿠폰 증정 이런 이벤트가 아닌 거 아시죠?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이 자이가르니 효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 손님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오던 고객을 한 번 더 오게 하는 게 훨씬 더 7배가량 더 저렴하게 마케팅비를 쓴다는 거 아시죠? 무언가 완성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기억이 오래 남게, 다시 가고 싶게, 먹고 싶게, 경험하고 싶게, 그렇게 우리는 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언젠가는 또 라스베가스에 자이가르니 효과 때문에 꼭 갈 건데, 그때는 와이프 없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지 마음대로 좀 놀고 구경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신세 망치고 올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자이가르니 효과는 정말 센 것 같아요. 자, 우리 매장에는 손님들이 왜 2번 이상, 3번 이상, 4번 이상, 10번 이상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미 자이가르니 효과가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정말로 이런 적용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영상이 올라가면 피드에 좀 더 잘 뜨게 되니까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제가 콘텐츠를 또 인스타그램에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그냥 이미지로 카드 뉴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건프로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프로만 들어갈게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파는 하루 되세요. 들어가세요.